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거제의 옥범좌수로 불리는 건달 같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성은 옥이고 범은 생김새가 범 같다 해서 범이고 좌수는 벼슬 중 하나인데 건달이 무슨 벼슬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좌수처럼 행동한다 하여 붙여준 별명이죠. 사실 별명처럼 옥범좌수는 남다른 외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건달답게 배짱까지 두둑하니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 기에 눌려 그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니 옥범좌수에게 거제는 좁은 섬이었습니다. 이 좁은 시골에 있자니 답답하구나. 옥범좌수는 좁은 거제를 떠나 천하를 구경하러 길을 떠났지요.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지만 길을 가다 날이 저물면 기와집만 골라 제 집 들어가듯 쑥 들어가 하루 저녁 묵어가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풍채만 보고 어느 고을 한다 하는 양반이 아닌가 하여 집주인들은 사뭇 굽실거리며 방을 내주었지요. 옥범좌수가 경주에 이르렀을 때 지나가던 동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 어느 집이요? 네. 저 길로 조금만 가시면 큰 기와집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가 이 고을에서 제일 부잣집인 최부자댁입니다. 옥범좌수는 동네 사람이 알려준 대로 곧장 최부잣집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을 맞이하는 청직이며 하인들의 얼굴이 몹시 침울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네. 하룻밤 묵어가세나. 저기 사랑방으로 가시오. 청지기가 퉁명스럽게 턱짓으로 사랑방을 가리키자 옥범좌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말했지요. 내 이놈, 청지기 주제에 누구한테 함부로 턱짓이냐? 옥범좌수가 독수리 같은 눈빛으로 쏘아보며 범 같은 소리로 화를 내자 청지기는 그 기세에 눌려 꼬랑지를 내리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집안에 만만치 않은 우환이 있어 그것을 고민하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 그렇군. 집에 우환이 있다면 되레 내가 미안하게 되었네. 그런데 무슨 우환이란 말인가? 이건 비밀인데 이만저만 큰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큰일이라니. 지금부터 보름 뒤에 공주마마 혼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댁은 경주에서 제일 가는 옥물집이라 공주마마 혼사에 쓰실 옥합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 솜씨가 난다긴다는 옥장이들만 모아서 6달 동안이나 정성에 정성을 쏟아 바로 어제 저녁에 일이 끝났습니다. 제대로 만들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이건 집안에서 저와 주인 어른 그리고 옥장이들밖에 모르는 비밀입니다. 걱정 말거라. 비밀은 꼭 지킬 것이다. 주인 나리께서 옥합을 만지다가 그만 뚜껑을 땅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주마마의 혼산날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고 보니 보통 일이 아니군. 그럼 주인장께서는 지금 어찌할 작정이시라던가? 어찌하다니요? 이제 모가지 날아갈 일만 남았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계십니다. 그 이만저만 딱한 일이 아니구나. 가만히 있자. 영의정 나리가 나서면 수습할 수가 있을까? 이 무슨 소리인가요? 옥범좌수는 혼자 소리로 떠드는 것 마냥 영의정을 들먹였습니다. 지금 영의정 날이라 하셨습니까? 영의정이란 말에 청지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나를 어서 주인장 방으로 인도하게나. 한 가지 방도가 있을 것 같네. 뭐라고요? 방도가 있다고요? 그렇네. 어서 인도하게나. 청지기는 순간 의심이 들었으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옥범좌수를 안내했습니다. 그럼 속는 셈 치고 안내하죠. 그렇게 청지기의 안내에 따라 옥범좌수는 최부자의 방으로 갔지요. 그때 최부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저한테 맡기십시오. 무엇이 옥합을 깨뜨렸다니?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는가? 최부자는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지요. 누구한테 들었던 좋은 계책이 있으니 우선 제 말씀부터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계책이 있다고? 자네는 도대체 누군가? 최부자가 퀭한 눈을 쓴벅거리며 묻자 옥범좌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시골 선비올시다. 그렇지만 계책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저한테 그만한 계책이 있으니 그 계책부터 들어보십시오. 그래. 좋아 자네가 누구건 이 일을 어찌 알았건 자치하고 그 계책부터 한번 들어보세. 이건 틀림없는 계책입니다. 쉬운 일은 어렵게 생각하면 실수가 없고 복잡한 일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묘책이 나오는 법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그 계책이나 말해보란 말일세. 그러자 옥범자수는 누가 들을까? 귓속말로 최 부자에게 속닥거렸습니다. 허허, 그러다 들통나면 어찌한단 말인가? 혹시나 일이 잘못돼서 들통이 나면 제가 그 옥합을 가지고 가다가 깨뜨렸다고 몽땅 저한테 뒤집어 씌우시면 되는 일입니다. 뭐라? 나는 자네한테 온전한 옥합을 맡겼는데 자네가 가지고 가다가 깨뜨렸다고 하라. 이 말인가? 그렇습니다. 옳거니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일세 그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먼. 최 부자는 대번에 얼굴이 환해지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죠. 자네 말만 들어도 속이 후련하네. 하하. 헌데 제가 아무리 그럴싸한 꾀를 쓰더라도 운수가 불리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실패하는 날에는 제가 영감님 대신 모가지가 날아갈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 그렇다면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야 여부 있겠는가? 얼마면 되겠는가? 3,000냥은 내셔야지요. 무엇이라고? 3,000냥? 놀란 최 부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지요. 왜 그리 놀라십니까? 이 일이 알려지면 모가지가 날아가도 험하게 날아갈 것인데 당신 모가지 값이 3,000냥도 못 된단 말씀입니까? 옥범자수가 범 같은 눈으로 노려보자 최 부자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아, 알았네. 그렇게 하겠네. 최 부자는 곧 3,000냥이 담긴 주머니를 가져다 옥범자수에게 주었지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제부터 모가지가 날아가도 제 모가지가 날아갈 것입니다. 곧 최 부자는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깨어진 옥합 뚜껑을 악여로 감쪽같이 붙여서는 사람들에게 멀리서 구경시키고는 옥범자수에게 그것을 전달하였지요. 옥합이 상하지 않게 잘 들고 가야 할 것이야. 걱정 마십시오. 틀림없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을 타고 떠나는 옥범자수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옥범자수는 말을 타고 달려 열흘 만에 한양에 도착하더니 영의정 집을 물어 그 대문 앞에 멈춰섰지요. 그러더니 말에서 내려 옥합보자기를 안고 대문 앞으로 가서는 소리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옥범좌수가 대문이 부서질 지경으로 쾅쾅 두들기며 크게 소리를 지르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지요. 어서 대감날이 앞으로 인도하렸다. 생판 처음 보는 작자가 나타나서는 감히 이 영의정 대감에게 안내하라니 하인들은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보아하니 시골 촌놈 같은데 여기가 어느 집이라고 대문을 그렇게 험하게 두들기느냐? 하인들은 금방 쥐어박을 듯이 고함을 지르는데 옥범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지요. 잔소리 말고 대감날이 앞으로 안내하지 못할까? 나는 경주에서 올라온 옥범자수다. 옥범자수? 좌수면 좌수지 옥범은 또 뭐냐? 하, 이 촌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무엄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누구한테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럼 내 발로 가겠다. 옥범좌수는 보자기를 안고 하인들을 거칠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허허, 살다 보니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이 녀석아, 여기가 경주 촌부석 동원인 줄 아느냐? 하인들이 옥범좌수를 막아서자 옥범좌수는 더욱더 난리입니다. 이런 방자한 녀석들을 봤나? 비키지 못할까? 옥범좌수는 옥합보자기를 든 채로 일부러 하인들과 부딪히며 실갱이를 시작하였지요. 그러니 하인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곧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고, 공주마마.
옥범 좌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보자기를 껴안았습니다. 무엇라고? 공주마마? 느닷없는 소리에 하인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그러자 옥범 좌수가 옥합을 싼 보자기를 바삐 끄르더니 속에서 깨진 옥합 뚜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고, 다 죽었다. 내 녀석들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이것은 공주마마 혼수로 경주에서 맞춰온 옥합이다. 혼수로 맞춰온 옥합이란 말이다. 옥범 좌수의 말에 영의정집 하인들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뭐 공주마마 옥합? 그렇다. 이 녀석들아. 이제 내 녀석들은 모가지가 10개라도 살아날 길이 없다. 그리고 곧 웅성이는 소리에 집안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왜 이리 소란인고? 영의정 대감이 나와 물었습니다. 이 방자한 녀석들이 공주마마 혼수로 가져온 옥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옥범 좌수가 깨진 옥합을 대감에게 보이자 놀란 영의정 대감도 입술을 파르르 떨며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지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옥합을 깨뜨렸으니 이 일을 어쩐단 말입니까? 큰일일세.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일단 안으로 드세. 그렇게 영의정 대감과 옥범 좌수는 사랑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옥합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사스러운 공주마마 가래에 혼수로 보내는 옥합을 이렇게 깨뜨렸으니 상감마마께서는 이를 가만두고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불경제로 다스릴 것입니다. 나도 바로 그 걱정을 하고 있네. 그러나 옥합은 이미 깨졌으니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나. 방도라니 무슨 방도가 있겠습니까? 대감댁 하인들이 깨뜨렸으니 대감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누가 깨뜨렸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닐세. 어찌했으면 좋겠는지 차근히 생각을 해보세나. 누가 깼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요? 모가지가 100개라도 모자랄 판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란 말씀입니까? 영의정은 이리일인지라 평소 같으면 쳐다도 보지 않을 촌놈 앞에서 꼼짝도 못하였지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던 영의정이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딱하게 되었네마는 자네 모가지도 저 옥합보다 더 속절없이 날아갈 판일세. 아니, 어째서 제 모가지가 날아간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그런 중대한 물건을 가지고 하인들과 시비를 벌였으니 자네 죄가 더 커. 그러니 기왕 모가지가 날아갈 바에는 이 옥합을 자네가 잘못해서 깨뜨린 것으로 하고. 뭐라고요? 이 옥합을 제가 깨뜨렸다고 하란 말씀입니까? 진정하고 내 말을 더 들어보게나. 이 옥합을 자네가 깨뜨린 것으로 해놓고 내가 뒤에서 거들어주는 걸세.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내 말이 먹히지 않겠지만 자네가 혼자 깨뜨렸다고 하면 나에게는 책임이 없으니 그때는 내가 자네 편을 설 수 있을 것이네. 하지만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이 사람아,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판에 그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그럼 기왕 그렇게 하시려면 제 죄를 더 가볍게 해놓고 거들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죄를 가볍게 하다니? 제가 혼자 깼다고 하면 그 죄가 너무 커서 대감나리께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대감나리 대문간에서는 진짜로 하인들과 시비가 붙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대궐 문지기들한테 시비를 걸어 그 적자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일부러 옥합 상자를 땅에다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옥합을 다시 싸들고 가서 말씀입니다. 참 좋은 방법일세. 그러면 내가 말하기가 한결 수월하겠구먼. 꽉 막힌 작자인 줄 알았더니 머리가 제법 도는군. 그런데 저는 원래 미련한 놈이라 그런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이옵니다. 만약 들통이 나는 날에는 대감나리께서 아무리 거들어 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지. 하지만 대궐 앞이 어디라고 거기서 문지기들과 싸우는 신용을 할 수 있을는지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 사람아, 그건 또 무슨 엉뚱한 소린가? 그럼 배짱을 단단히 가다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오나 대감님 댁 잘못까지 제가 덤탱이 쓰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뒤를 봐준다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저는 이 일을 무사히 마쳤더라면 조정에서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꼴이 되었으니 그 벌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허,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더니 자네가 그 짝일세 그려. 처지를 바꿔놓고 말씀드리면 대감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그럼 어떻게 벌충을 해달라는 것인가? 3,000냥 정도만 제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 그리함세. 그렇게 또다시 3,000냥을 챙긴 옥범좌수는 옥합을 들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계획대로 잘 되어 옥범좌수는 많은 돈을 챙기고 거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전해지기로는 이 옥범좌수는 욕심이 많아서 늙어서 자기 밭에만 물을 데려다 맞아 죽었다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하려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책임지려는 마음, 어쩌면 그 마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